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는 하루 종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뉴스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사정치민주연합 내의 갈등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정치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정이 격해질 때에는 이성적이어야 할 정치적 과정이 감성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실종됐던 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일요일에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일요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이 실종됐던 야당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야당이 등장할지 결정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제는 어떤 방향이든 제발 좀 결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현 오빠, 이제 주거래 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정치민주연합이 당권을 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룰을 둘러싸고 시끄럽습니다. 공천룰 최종 결정 기구가 의총이냐 최고위원회이냐, 이걸 두고 계파 간의 삭발싸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전현직 서울시당 위원장들은 당내 거물급 인사들이 서울 승리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면서 이른바 험지 출마론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자, 이 거물급 여권 인사들 서울 험지에 출마하라.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새누리당의 서울 같은 경우는 절대 소수의 야당인 행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박원순 서울시장, 또 교육감도 야당 소속의 조희연 교육감, 국회의원 숫자도 전체 48개 중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서울시 의원만 보더라도 전체 105명 중에 75명이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도 채 안 돼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적사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진정성 있는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당이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만 또 우리 당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심정에서 저는 현직 시당 위원장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직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크죠. 저는 그런 선배 입장으로서 또 그런 현직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의 그 고민에 그래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요, 그게 전략공천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전략공천이 아니죠. 전략공천이란 것은 당선이 어려운 지역의 사람 없이 예. 뭐 특정 지역에 이렇게 중앙당에서 이렇게 내리꼽는 게 전략공천인데, 예. 저희 새누리당은 당헌 당규상에 명백하게 경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후보가 없을 때는 안 그러겠죠. 단순할 예. 때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전략 공천이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 서울이 그만큼 험지라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분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스타급 정치인들도 이 험지에 나가서 예? 그다음에 경선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되든 출마를 해라. 근데 만약 경선이 떨어지면 험지 출마론에 있어서 이 본래 취지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전략공천 가능성을 여쭤본 거거든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은 언제나 이제 구태 정치를 철폐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핵심을 주창해 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누구는 일찌감치 이 본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어떤 경쟁이나 경선을 피해서 온전하게 본선에 이렇게 진출시키는 그런 모습은 되려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험지 출마론은 잘못 들으면은요. 예. 이른바 친박이나 진박계 인사들이 TK 지역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얘기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절대 보십니까? 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보기에 예. 명망 있고 그래도 사회적 인지도가 높고 웬만한 또 국민적 인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 흔히 말하는 새누리당 기반 접근이 좀 좋은 지역이라는 곳에 그렇게 목을 맵니까? 저는 그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봐요. 예. 쉽게 정치하려고 그러면 항상 쉬운 판단밖에 하지 못해요. 예. 진정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 예. 정치를 해야만이 그나마 진정성 있는 처절한 고민 속에서 현실 정치가 되는 것이지 쉽게 당선되고 쉽게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면은 그거는 뭐 솔직히 말로 좀 국민들이 뜻하고는 왜곡되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할 공산도 상당히 많아요.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진 용태론 나오거든요. 그죠? 네. 근데 어제 정가빈 국회 부의장은 저희 프로하고 인터뷰할 때요. 정치도 경륜이 필요하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봐라. 거기 양초인 아니라 그러지 않느냐. 이게 초선들이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정치력 부재가 발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갈등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거 일리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중진 용태로는 상향식 국민공천이 당헌 당규상에 명백하게 박혀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예. 중진 용태로는 이런 상식 국민적 공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아하. 예. 정치적 운명이나 의사결정을 후보자의 신념과 소신으로 정하고 후보자에 대한 공천과 추천을 예. 당의 권력자나 뭐 흔히 말하는 실세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유권자, 그 지역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에는 뭐 맞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진짜 간단히 얘기한다면 전략 공천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중진 용태론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든 예. 뭐 인위적인 판단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뭐 중진 용태도 고령이라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체력적인 여건이나 또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본인이 판단해 줘야죠. 그 연령으로 알겠습니다. 제한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새누리당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결선 투표제 아닙니까? 예. 그죠? 이 결선 투표제. 이게 이제 현역 의원들 유리한 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뭐 총선 규칙에 대한 기조 원칙은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를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은 이번에 구성된 공천특별기구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로서 의총에서 그걸 최종 보고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의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져야 해죠. 또 국민들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까지도요.
결선 투표는 지금 우리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차 잘못하면은 이게 불필요한 이합 집산을 불러 일으켜서 본선 경쟁력에 이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본선 가기도 전에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치고 받아가지고 또 지고 나면은 또 3등, 4등, 5등이 또 담합해가지고 또 뭐 사실상 2등을 당선시키는 이렇게 해서 또 본선에서는 결집이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병폐가 또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다만 앞으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여론조사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현격하게 표면 오차 범위 내에서 이거는 판단이 누가 봐도 이거는 저 여론조사 기관 하나의 판단만 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결선을 또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명백한 이 결선 투표의 어떤 그런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공천득표기구에서 논의하고 또 결정할 일이겠죠. 그렇군요. 이 네. 공천특별기구. 근데 이제 여기 특별기구가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죠. 그죠? 사실상 이제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의원총회에서 이게 이제 보고가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지죠. 예. 결정기구가 그럼 최고위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최종 공천 룰의 의결기구는 이 공천 룰이나 경선 방식의 문제는 예. 민주정당으로서 합리적 절차와 또 경선 승복으로 인한 합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지도부만의 판단과 결정으로 정해지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최고위의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원총회에서 승인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은 예. 결국은 당을 구성하는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기초단체장한테는 공천심사 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침이 정해졌다.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입니다. 예.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정확히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제6회 지방선거의 임기가 2018년 6월 30일이에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걸 고려한다면 앞으로 갈 길이 먼 이런 시기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1년 만에 자신을 선택해 준 주민분들을 또 이렇게 뜻을 버리고 다시 국회의원 배지 달는 걸로 출마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인가? 이거는 진짜 그동안 우리 국민적 비판이 많았죠. 예. 다만 한편으로는 여차 잘못하면은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단체장이 개인적 입신양명을 위해서 막대한 보궐선거의 비용과 행정공백을 이 국민의 소중한 헬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방지하는 것은 필요한데 다만 이걸 또 어떤 위헌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잠정권의 제한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다만 이 큰 의미를 담고 다만 실질적으로 이 제한하고 제약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한정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종합해서 본다면 전략 공천은 하면 안 된다. 중진중태로는 이거는 좀 모순이 된다. 그리고 결선 투표도 이게 문제가 있고 기초단체장의 공천심사 이건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공천심사 시 불이익 주는 거 이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현역 의원들이 무지무지하게 유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선을 출마하기 전에 어느 정당이든 현역의 기득권만을 보장하는 그런 공천 룰이나 경선 방식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현역하고 같이 경선을 하는 신인들에게는 큰 가산점을 부여해야죠. 그리고 이 현역들이 또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경선 과정에 드러내는 어떤 서비스도
정당이 제공을 해야죠. 뭐 다양한 이런 해역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예. 그런 걸 공천특별기구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 해낼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친박계들 한 50여 명이 이 밥 먹은 거 아시죠? 보도돼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예. 물론 거기 안 가셨겠지만, 그렇게 친박계들이 이제 승리하리라 딱 건배도 하고 말이에요.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누리당 집권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잘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집권당 공당으로서의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당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무조건적인 친박이다, 진박이다 뭐 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뭐 국정 운영에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그러니까 그게 모여야 된다. 그게 모이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좀 뱀방에서 겉돈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이번에 모임은 그런 것이죠. 뭐 그저께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국회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여야관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차원에서 모인 것이지 뭐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한 어떤 판단을 하고 결과를 또 도출해내는 그런 자리는 안 되죠. 뭐 김무성 대표는 소주 먹고 있는데 이쪽에선 모여가지고 건배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혼자 소주 마시고 이거 노동법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혼자 노동 얘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는 한국노총 출신이시죠. 네. 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 출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기자회견 내용도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도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저는 이제 한때는 사용자 관리자들의 그런 억압과 어떤 그런 일방적인 이 노동자들 관리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괴리되는 노동운동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청년들의 실업 고통과 또 800만이 넘는 이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란이 얼마나 정폭되고 가고 있습니까? 특히 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협력하청회사 비정규직의 임금차별과 고용복지 조건은 배예요. 이런 차별과 차이를 줄여줘야 될 게 민주노총입니다. 왜? 민주노총 조직의 절대적인 구성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예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노조고, 자 그런 사업장에서는 대정부 교섭력이다, 회사 교섭력이 있기 때문에 투쟁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협상 성과물로 자기네들 다 나눠 먹고 그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은 내몰라라 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그 노동운동에 지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그런 머리띠를 뚫은다 그러면 진짜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 좀 내려놓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이런 차별 해소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되죠. 구호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고 또 고용불안 해소하라, 쉬운 해고 해소하라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럼 전부 대기업 정규직에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중소협력하청회사나 비정규직은 손쉽게 해고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상균 노조위원장도 참 어렵고 힘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노동운동이 탄압받고 정말 어려운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되어져야지 진짜 대기업 정규직 노동운동 갑질하는 모습은 대로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인
아들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소입니다. 10살 근영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이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향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3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볼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우리은행 백장대수 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백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7시 37분 5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정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요. 다만 사고와 고장차 소식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 이 뒤쪽으로 연희램프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 짧은 구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이제 창동교 부근에서만 차량 밀리고 있고 도심 쪽으로도 창동교에서 월계 1교,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밀립니다. 이 밖에 통일로 서울역 쪽으로 가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녹번역 부근 1, 2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사고가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랜드 캐니언, 뉴욕까지 이 넓은 미국 땅을 휠체어를 타고 여행한 청년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만 다닌 게 아니라요. 방문한 곳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기록해서 이것을 장애인용 여행책으로 펴냈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 요즘엔 서울판 여행책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죠.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건호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국에 계신 거죠? 네네네, 지금. 그죠? 네네, 한국에 계시고, 올 하반기 휴학하고 지금 한국에서 머물 계획입니다. 지금 정치학과 다니시죠? 네네네네. 하버드 대학교? 네네.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네네. 자, 미국에 그러면은, 미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근데,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고등학교 때 하다가, 그런 계기로 닥치게 됐거든요. 5년 전에 미국에서 스키를 타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예. 그 뒤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가, 운이 좋게 제가, 하버드라는 대학에 합격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쭉 한 바퀴 돈 모양이에요. 그죠? 네네네. 제가 작년에 2014년에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좀 먼저 여행을 제가 좋아해서 미국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여행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12개 정도 미국 재단이나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고 이렇게 투어를 다니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정말 이게 필요한 책이거든요.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여행 다니겠다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어요? 뭐, 옆에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다 이런 무모한 짓을 꼭 왜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뭐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면 하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꼭 이거를 제가 해야 되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휠체어 타고 여행하시기에?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기에 여행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인포메이션이나 그런 장애인 정보가 있으면은 잘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제가 꼭 쓰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장애인들도 저같이 이런 인포메이션만 있으면은 조금만 도움이 같이 함께 된다고 하면은 여행을 잘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여행 중이신데 그죠? 예. 네네네. 서울은 좀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국에 비하면은 좀 더 힘들긴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2010년 그 장애 차별법도 패스가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기는 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만 있고 조금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렇군요. 근데 이 지금 서울에 관한 책도 내실 예정이죠, 그죠? 네, 내년 한 중반기쯤에 이제 이 책을 출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근데 돈이 좀 드실 텐데. 네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했을 때 12개 기업이나 뭐 재단 등에서 이제 후원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나 뭐 여러 국회의원 쪽이나 뭐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뭐 가시적으로 후원을 받는 게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분들은 제가 볼 때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네? 돈 들어갈 때가 많아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근데 진짜 이런 데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후원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좀 아마 좀 깬 국회의원들 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후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 명이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그때 후원하면 꼭 연락하세요. 다시 한번 인터뷰하게. 누가 했는지 한번 들어봐야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이 휠체어,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자유롭게 오가려면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느끼셨어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여행을 간다는 걸 아직까지도 약간 두려워하고 이게 제가 갈 수 있나, 몸이 이렇게 불편했는데 시설이라도 있을까, 화장실이라도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예. 뭐 그 다른 부수적인 거는 혹시라도 뭐 계단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서라도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극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식이나 우려나 두려움이 좀 이제 가장 많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어디 여행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내년 초반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여행 책자를 내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장애인이나 다른 나라 장애인들도 해외에 가서 여행도 하고 싶을 거고 그런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책으로 발간을 해서 이런 여행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옵션을 많이 제공하고 싶습니다. 유럽은 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여행하기 편하거든요. 네. 비교적 미국보다도 훨씬 나을 겁니다. 2차 대전에 피해를 받아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 비장애인도 편하다는 가장 단순한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애인용 여행책을 쓰기 위해서 서울로 여행 중이신 분이죠.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건호 씨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떤 뉴스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국정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된 한 고교 교사가 집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인데요. 서울 대경상업고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김모 교사입니다. 지난 8일 학교 교직원들 앞으로 A4 용지 3장 분량의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임을 알렸습니다. 한국사를 가르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사였는데요. 정부의 집필진 비공개 방침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 교사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요. 국사편찬위원회는 김 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 고대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면서 전공 경력을 감안해 집필진으로 선정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앞서 교과서 대표 집필진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었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도 역이자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면서 선정 이틀 만에 자진 사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누리꾼들은 비밀이 밝혀지면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다 보면 결국 끝까지 복면 쓰고 집필을 한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갔는지 짐작이 안 갑니다. 송곳은 반드시 뚫고 나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만 않길 바랍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네요. 하지만 이분이 왜 그만뒀는지 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역사교육 석사에다가 고대사 박사과정이면 웬만한 국사 선생님들보다도 더 역사의 조예가 깊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분이 국사를 9개월밖에 가르치지 않고 다른 과목 상을 가르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잘 들긴 드는데 이 부분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요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 물가를 비교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값인데요. 한국 사람 누구나 내 집 갖는 게 오랜 꿈이잖아요. 그런데 반지하 살던 성동일 씨는 27년이 지난 지금 내 집에 살고 있을까 이런 기사입니다. 근데 우선 1988년 주택 보급률은 69.4%였는데요. 내 집을 가진 사람은 2명에 1명꼴을 조금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주택 보급률은 지속해서 올랐습니다. 2002년에는 100%를 넘어섰고 2014년에
전년에는 103.5%를 나타냈는데요. 예. 하지만 진짜 살펴봐야 될 건 자기 소유 주택에서 자신이 사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입니다. 응팔과 비슷한 시기였던 1990년 자가 점유율은 49.9%인데 예. 2010년도 54.3%로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응팔의 1988년에서 2015년까지 27년 동안 주택 보급률이 2배 정도 높아진 동안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건데요. 성동일레의 경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집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누리꾼들은 결론이 그거네. 네, 반응이 그때 10,000원이면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다 했는데 지금 밥 먹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재산 가지고 1988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네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제 용돈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돈이 한 달에. 글쎄요. 몇 천 원? 알아맞혀 보세요. 몇천 원? 그때도 몇천 원은 좀 곤란한데 제가 그때 한 달에 쓴 돈이 대략 한 4만 원에서 그 정도였었어요. 네.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근데 그때 솔 담배 한 갑이 5만 원, 5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저도 지금 돈으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